모든 여성계, 여성부에게 얘기합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남녀에게 평등한 이 사회에서 네. 남자는 절대로 여자보다 강자일 수 없습니다. 한강 다리 위 카메라 앞에 굳은 표정으로 난간을 잡고 있는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 손을 놓아버린 순간의 얼굴은 위태로웠다. 그의 트위터를 통해 이 사진이 공개된 지난 26일 오후 3시 15분 그가 이미 강물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나흘간의 수색 작업은 비극으로 마무리됐다. 예고된 투신을 둘러싼 논란은 그가 싸늘한 주검으로 떠오른 지 사흘이 지나도록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을 일체 거부해온 남성연대. 성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가족부 밑에 가서 감독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정부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의 진심만으로 가난하지만 당당하게 전진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으며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성 씨의 예고 투신은 남성연대 회원들의 주장처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순수한 퍼포먼스였을까? 아니면 성 씨의 어깨를 짓누르던 빚을 털어버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성 씨의 생전 인터뷰 그리고 죽음 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주변에서 찌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마초나 남성 우월주의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찌질이가 맞습니다. 아, 찌질입니까? 예, 찌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마초냐 찌질이냐, 마초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 훅까지 주고 자기가 남성인 거를 우월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초라 그러죠. 예. 전혀 그런 마초와는 관계가 없고요. 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여성들이 넘쳐납니다. 네. 여성이 약자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능력 있는 여성들이 남성만큼 많습니다. 네. 이런 현실에서 이제는 여성들도 남성들을 좀 돌아봐주고 좀 이해해 달라는 그런 어쩌면 찌질한 그런 마음을 저희 남성연대가 대신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결혼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거 할 때 부인이 뭐라고 하죠? 당신이 하는 일을 전혀 이해 못하겠지만 네. 당신이란 남자는 일단 믿는다. 네. 지켜보겠다. 이혼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요. 예, 이혼하자는 얘기는 아직 안 합니다만 네. 더 이상 집안 살림 거들내지는 마라. 네. 이런 쪽입니다. 아, 정말 찌질이다 이렇게 예, 찌질.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혹시 뭐 부인한테 맞고 이렇게 생활하시지는 않으시죠? 맞지는 않습니다만 네. 제가 결혼 14년 차인데 네. 지금은 와이프 앞에서는 말 잘 듣는 7살 어린아이입니다. 아, 네. 그 문제가 와이프가 무서워서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이 와이프가 저를 남성으로서 남편으로서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복종하는 거죠. 자, 남성연대를 왜 만들게 됐습니까? 결정적인 계기는 제 개인적인 계기는 1999년 군 가산점 폐지입니다. 아, 그때 좀 예. 논란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군 가산점 폐지가 극단적인 성평등의 논리가 남성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대학 나오면 대학 가산점도 주고 대학원 나오면 가산점도 주는데요. 군대도 3년, 그것도 대자가 붙지 않습니까? 군대. 예, 예. 거기도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줄 필요는 있죠.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됩니다. 네. 예, 그건 헌법에 명시된 병역 의무를 수행한 남성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도 해야 되죠. 네. 그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그 대신에 여성들은 또 애를 낳지 않느냐 이렇게 여성들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자들은 예.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세계 꼴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출산 가산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군 가산점 폐지된 지 1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산 가산점을 주려면 사실 헌법에 출산의 의무가 정해져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출산 안 하면 어떤 다른 징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도 그런 모든 여성에 대한 배려, 어떤 출산과 모성에 대한 배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사실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실입니다.
군대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고 또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가산점 주듯이 출산 여성한테도 또 가산점을 주고 이러면 공평하겠네요. 그게 지금 본질적인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꼴찌 저출산 국가가 된 것이 네. 그런 제도나 법적인 어떤 혜택이 부족해서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아, 저는 뭡니까? 개인적으로요. 네. 여성들의 일단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의식이. 네? 여성들의 예.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아, 의식 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성들이.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더 이상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런 의식이 사실 여성학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 의식들이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좀 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들, 믿음, 이해, 배려, 사랑과 같은 그 관념적 가치들이 소중하게 인정받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유교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이 혹시 뭐 안동이나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안동이 그 유교 문화나 이런 게 워낙. 네. 자,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지위는 제가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저는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전혀 반대입니다. 예, 피라미드의 제일 상위에는 지금 여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아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노인과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애완동물이 있고요. 네. 그 밑에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아. 그 불법 체류자 밑에 한국 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아, 지금 불법 체류자도 네. 지지해주고 옹호해주는 단체들이 있지만 아. 남성이 약자일 수 있다는 전제로 남성들을 지지해주고 배려해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만큼 남자가 강하다고 역발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더 이상 강자가 아닙니다. 네. 법과 제도가 남녀에게 평등한 이 사회에서 네. 남자는 절대로 여자보다 강자일 수 없습니다. 네. 오히려 여성이 강자입니다. 남성의 성욕을 여성이 지배하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성은 여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성재기 대표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엄청 그 여성들이 강한 거 아닐까요? 제가 그 여러 가지 표본 조사로 제가 해봤습니다. 네. 작년 5월 달에는 저희가 전국의 인력사무소, 속칭 노가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약자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124분 중에 단 7분만이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7분은 여자에 비해 남성은 절대로 약자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남성들조차도 자신들이 여성보다는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사실 대한민국에 팽배해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여성의 권리와 지위는 여성부나 페미니스트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남성들의 헌신, 남성들의 양보, 또 이런 남성은 강자라는 이 고정관념, 이게 여성들의 지위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예. 그 성매매 안 하면은 41만 원 주는 뭐 그런 행사 하셨죠?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성매매 안 하면 그러니까 저한테도 41만 원 주셔야지 그러면은. 이게 그거죠. 뭡니까? 네. 이거 예, 무슨 예.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화이트 스타킹이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네. 만들어서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2005, 2006년도에 여성부가 성매매하지 않는 남성에게 1등, 2등, 3등 상금을 주겠다고 한 이벤트인 화이트 타이 캠페인의 패러디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성부에 대한 깔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발적인 성매매를 남성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네. 그 주장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 또 41만 원 액수는 여성부가 성매매 여성에게 3년 동안 지급하는 현금 지급하는 지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여성부의 성매매 자활 사업조차도 이미 실효성이 없고 실패한 정책이라는 우리의 풍자입니다. 예, 그 패러디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매매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면? 성매매를 하지 말자는 거죠. 예, 아. 여성부가 성매매 하지 말자고 했던 그 캠페인의 패러디고 사실 우리의 깔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발적인 성매매는 남성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말은요, 옛날 로마법에 미성년자에 한해서 썼어요. 지금 여성들을 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없죠. 대통령도 여성이고, 사시행식 외시 합격자가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고, ROTC 장교가 징병된 남자 사병들을 지휘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여성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간통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어떤 데미지를 입는 게 여성보다 남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나면 간통으로 인해서, 아내의 간통으로 인해서 남자가 더 많은 심리적인 어떤 데미지를 입어요.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 이 일이 모성 이 일이 전적으로 여성들 일이라고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장 마초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니까 항상 남성은 강자, 여성은 약자의 어떤 입장에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거의 대부분 여성에 주는 거는 대부분은 잘못된 아니겠죠. 아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례. 네. 능력 좋은 맞아요. 아내를 바깥에 내보내고 집에서 내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사회야 되고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하면 전업주부라서 은행에 대출도 되고 그죠? 그리고 보험도 가입되는데 남성은 백수라서 위험 등급 1등급이어서 보험 가입이 안 돼요. 희한한 게요. 지금 남녀 평등의 시대잖아요.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하면 전업주부예요. 근데 남자들은 집에서 살림하면 백수입니다. 부부간간죄는요, 사실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쁜 법률입니다. 따라서 100% 부부간간죄는 악용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부부간간죄를 인정하고 채택해야 된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첫째는 그 적용 범위가요,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분명하게 직시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다음 달 6월 달부터 네. 이제 부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강간죄의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도 여성, 남성 동시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부부 강간죄의 피해자, 부부 강간죄의 객체를 아내뿐 아니라 남편도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네, 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부 강간죄를 채택한다, 인정한다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판례들의 어떤 공통된 건 뭐냐면 남편이 굉장히 과격한 폭력,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한다든가 굉장히 흉폭한 폭력을 수반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폭력이 수반되는 그런 어떤 강간이라면 부부 강간이 인정돼도 옳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옳은데 이게 만약에 굉장히 어떤 그 광의적으로 해석이 돼서요. 네. 이 어떤 부부 강간죄가 굉장히 좀 폭넓게 탄력성을 가진다면 사실 부부 간의 침실에 CCTV를 달아놓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이게 아내가 예를 들어 이 부부 강간죄라는 것이 좋은 부부한테는 부부 강간죄가 필요 없습니다. 네. 부부 사이가 나쁜 네, 부부한테 맞습니다. 필요하죠. 예,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앞두고 있다든가 어떤 악용의 소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부부 강간이 일반 강간보다 더 형량이 높다고 하셨죠. 네, 네. 그런데 프랑스에서 그렇다는 그런데 얘기죠. 네. 일반 강간보다 부부 강간이 형량이 높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부 강간죄가 화해의 기재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부 강간 프랑스가- 잠시만요. 네. 부부 강간죄는 완전 파탄 내는 상황이에요. 아. 파탄 내는 상황에 필요한 것이 부부 강간죄지 화해의 기재가 되거나 오히려 이혼은요. 요즘 이혼 서류 도장 찍으면 한 달 동안 숙려 기간을 줍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바로 구속되고 바로 기소되는데 무슨 그래서 자 잠시만요. 네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첫 부부 강간죄 판례가 2009년 1월 달이었어요. 그때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예? 집행유예 그래서 2년 지금- 6개월 받았어요. 근데 네. 두 번째까지도 집행유예였어요. 이번에 3년 6개월 실형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3년 6개월 살고 나서 부부 다시 화해가 살까요? 자, 제가 지금 아니지 드리는 않습니까? 말씀은 성 대표님이 그러니까 잠시만요. 김 단장 요것만 마무리할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부부 강간죄 악용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제가 좀 생겨서 여쭤볼게요.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예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악용을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을 위해서 또는 어떤 경우에라도 침실에 CCTV 달아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성폭행과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거의 전부를 의존합니다. 네. 예, 부부간간죄가 법제화되는 것, 그래서 네. 이것이 그 활성화된 상황에서라도 네. 부부간의 이혼 과정에 위자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뭐 그 부부간간죄가 아주 극히 큰 네. 부분으로 핵심으로 등장을 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위자료 부분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네. 이혼의 상황에 여러 가지 그 미치는 영향들 네, 그런 네. 또는 원인 주요한 원인들로 그 부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늘어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떠세요?
답답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지금 부부 강간죄 있잖아요. 물론 법정에서 판사들이 증거를 보고 판단을 내리죠. 네. 그런데 이 증거는 무엇입니까? 100% 피해 여성의 진술이에요. 다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게 어떤 게 지금 증거로 보십니까? 보통 이제 이혼 소송은 민사로 소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강간죄가 되면 형사처벌이 되는 겁니다. 네, 형사소송이 되는 거죠. 네. 형사소송에서는 분명하게 그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를 거쳐서 올라와요. 네. 아니요, 그래서 지금 그 자꾸 거쳐서 잠시만요. 김 증거를 단장님. 인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그 처벌 단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분명한 그 조사하는 과정이 개입이 되어 있고 네, 객관적 네. 조사 과정이 들어가 있고 민사소송에서 이혼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형사소송에서 나온 결과를 이제 취합을 해서 이쪽에 원인으로 제공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우리 법률 시스템 자체가요 그렇게 맥락하지가 않아요. 헛맥락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니요, 민사와 단장님. 형사에서 단장님. 증거 재판들을 충분히 하고 아니요, 있는데 단장님. 그걸 왜 걱정을 하십니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수사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수사기관이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증거를 보고 판단할 그 증거가 100% 피해 여성의 피해 아내의 진술이란 말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자, 걱정하지 않아야 될 아니요, 게 잠시만요. 이 부부 강간죄가 왜 무섭고 위험한가 하면 네. 침실 안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갖고 그러니까 체포할까요? 알겠습니다. 일반 네네. 강간에 비해서 부부 강간은 증거가 훨씬 작다. 없습니다. 그 거의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증거가. 아, 성재기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단체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그는 2008년 군 가산점 폐지에 반대하는 카페를 만들었을 때를 임신, 2011년 남성연대를 공식 출범했을 때를 출산이라고 표현했다. 평형 의무에 대해서 공가산점 제도를 13년 전에 여성단체들이 폐지시켰습니다. 남자들의 작은 명예조차도 다 폐지시켰어요. 그런데 출산율 세계 꼴찌인 이 나라에서 출산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게 도대체 양심이 있는 나라입니까? 그의 표현은 거침없었다. 인터넷과 SNS에는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늘어났다. 성대기 대표는 몇 번을 깔아뭉개자 이런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여성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다. 무조건적으로 여성을 배려해야 되는 남자를 존중해달라는 거죠. 지금 오히려 남자들이 그런 사회 기대들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차별받고 억압당하고 힘든 이 상태이기 때문에 남성 인권도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남성연대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오히려 남녀평등의 본질에 가까운 주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남성 차별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성연대에서 주장.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부산 구포에는 3억 3천만 원짜리 여성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남성들은 청소 아주머니가 다리 사이로 밀대 들이밀면 왼쪽 다리 들고 오른쪽 다리 들면서 네. 볼일 보는 것이 남성들의 화장실 환경인데 말입니다. 네. 또 여성 전용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기존 주차장보다 면적이 10%나 더 큽니다. 네. 노인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여성 주차장을 이 웬 말입니까? 여성이 장애인입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스운 정책들이죠. 아, 장애인보다도 더 우선시되어 있네? 그건 예,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보다 사실 우선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 보면 여성들의 핑크존,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장애인 주차장보다 더 많습니다. 네.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쉽게, 예? 우리 어머니들이,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이렇게 쉽게 차 대고, 이렇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전용 주차장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정말 이성적인 여성들은 이 3억 3천만 원짜리 여성 전용 화장실, 이런 여성 전용 주차장 달가워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돈이 펑펑 솟아나서 쓸 데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은 쓰여질 때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전방에는 군인들이 20살, 21살짜리 군인들이 40년 된 낡은 초소, 지붕이 무너져서 3명씩, 2명씩 깔려 죽고 배수로 공사하다가 깔려 죽는 이런 상황에 군대 갔다 오셨군요. 예. 예, 물론이죠. 예. 예. 어디에 돈이 먼저 쓰여야 되는가? 그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또 뭐 고발 같은 것도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자를 빼라. 예. 어디다 이걸 가족을 부제? 이 가족에 왜 이거 가족자 빼라는 겁니까? 가족이란 명칭을 쓸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가. 예를 들어 한 가족의 수입은 가족 구성원이 골고루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만 쏙 빼놓고 나머지 가족이 그 수입을 사용한다면 이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여성부가 2001년 출범 이후에 네. 지금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남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 적이 없는데 가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자격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는 얘기 같네요, 진짜. 예,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세금 다 내고, 예, 예. 네, 그죠? 혹시 뭐 그때 여성에 대해서 막 열등감 갖고 이런 거 갖고 계신가? 학교 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 여자친구한테 맞거나 뭐 혹시 왕따 당한 적 없으십니까? 아예 학교 생활할 때는 제가 상당히 마초적 인기 좀 아, 있었어요. 마초였습니까, 예. 그때는? 네. 지금 남성연대의 가장 큰 적은 누구입니까? 사실 남성연대의 가장 큰 적은 여성부나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남성입니다. 아, 남성입니까? 예, 남성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분들조차도 네. 자신들이 여성보다는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한테 뭔가 이걸 좀 요것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을 찌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여성들한테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남성들의 고정관념 이게 남성연대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남성들의 도덕적 이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술이란 게 있고 아, 분위기가 있고 술이 문제군요. 남성들의 도덕적 이성을 허물어 주는 그런 기제들이 충분히 많거든요. 네. 예. 그 된장녀를 자주 언급하셨어요. 된장녀. 저는 된장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관념적인 가치, 관념적인 의식은 전혀 없이 가슴하고 머릿속에 물건만 가득 채워둔 여성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남성들이 누명을 많이 쓴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범죄에 관한 한 성희롱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달리 성희롱은 단순한 한마디의 말실수입니다. 네. 하지만 그 말실수로 남자들이 겪어야 될 처벌이나 사회적 비난은 엄청난 거거든요. 한 남자 인생을 파탄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 멘트는 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예. 다 적용되는 얘기 같아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이 무조건 정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이 무조건 정의라고 믿는 된장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남성연대를 만든 또 이유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죠? 이거는 남녀 다 적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예. 정의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뭐 꼭 된장녀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그 수에서 보면, 그 빈도수에 보면 네. 여성들 쪽, 된장녀 쪽이 훨씬 많다는 거죠. 남성들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성의 된장녀가 숫자가 적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많지가 않을까요? 저는 주변에 된장녀가 없는데요. 된장 냄새 나는 사람도 없고. 저는 예.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된장녀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된장녀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도 없으면서 돈 있는 사람 남자친구나 돈 있는 부모에게 그죠? 돈을 타서 명품 사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허영과 사치하는 사람들. 예, 일종의 예는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적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맞습니까? 시선을 아주 자비롭게 보시기 때문에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 주변에는 아예 없는데.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생활 속에서 네. 많은 남성들이 네. 여성들과 지금 예전 남성 같지 않거든요. 네. 요즘 남성들이. 네. 그러니까 더치페이 문제에서부터 여성들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요즘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시집 가라, 장가 가라. 이거 싫어서 설에 고향에 안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이 넘은 묘총각이고 노처녀란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즘은 40 넘기시는 분들이 맞아서 30 갖고는 사실 명함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여성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거를 버거워하고 있는데 반대로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의 위상이 올라간 것이 한 몫을 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요. 우리 사회에 남성을 위한 배려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남성들에게 저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교주로 등극하신 분. 교주로 등극하신 분.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와
맞은편엔 웃으면서 할 말 직원직설 다 하시는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자, 성재기 요즘- 대표께 네. 제가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재기 대표의 이 강한 주장 때문에 결혼도 안 했을 것이다, 아내도 없을 것이다, 아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할 건 다 하셨다면서요. 예, 다 했습니다. 그거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 직원직설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예. 이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서 속 터지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남성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성 대표께서 이 결혼 문제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결혼들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여성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 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여성들 네. 가슴 속에 이해, 믿음, 배려, 사랑 이런 관념적 가치들이 좀 실종돼 버렸어요. 굉장히 좀 불행한 얘기인데 왜 실종됐냐면 네. 페미니즘 중에서도 아주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네. 여성들에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것을 행복이 아니라 착취요 억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착취와 누가요? 억압이요? 예. 누가 그렇게 가르쳐? 급진적인 페미니즘이요. 그게 수업 교과서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우고 사회풍조가 그렇게 트렌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80년대만 해도 저도 8학번인데 80년대만 해도 괜찮은 여성들은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약혼하고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바로 했죠.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빨리 팔려나가는 여자들이 괜찮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골드미스라고요. 능력 있는 여성은 오히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성 대표님께서 네. 이 여성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된장녀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 네. 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된장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고 이제 오랜 어르신들도 된장녀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 된장녀 역사가 굉장히 유가거든요. 그 고려시대 때부터라고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고려시대부터요? 일제 시대를 보더라도 남자들은 만주고 시베리아하고 주먹밥 하나로 먹고 버티면서 독립운동할 때 경성에서는 옛날에는 신여성이라는 이름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는 된장녀로 정의하는데요. 네. 이 신여성이라는 여자들이 일본 총독부에 댄스홀을 허가내달라고 청원을 냈습니다. 물론 일본 총독부에서 그걸 거절했는데요. 네. 그 당시 신여성이나 이름의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용하는 그런 카페가 경성에만 1000여 개가 있었어요. 예. 반대로 그러니까- 얘기하면 남자들이 많이 다니던 기생집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부의 어떤 그 친일파들이나 또 과연 일본인들 그랬을까요? 대상으로 하는 신여성이 많았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독립운동에 자금 대주고 집에서 애 보는 사람도 여자들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된장녀는요, 정신 나간 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은 나가고 머리와 가슴 속에 물건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타성이나 그리고 관념적 가치는 아예 없고 네. 모든 가치 판단을 돈과 조건만으로 하는 여자죠. 음. 거기에다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배려와 특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자로 태어났기 네. 때문에 자기는 남자한테 좀 묻어가도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여자들을 분들도 있을 된장녀라고 수는 있습니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못한 이유가 네. 이 눈높이가 높아진 그런 된장녀들의 수준을 남성들이 못 맞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 주도권은 사실 여자가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옛날처럼 그 어떤 무력이 더 통용되는 야만의 시대도 아니고 그럼요. 법과 제도가 이런 모두가 평등한 이런 사회에서는 남자의 성욕을 지배하는 여자가 예. 어떤 남녀 관계를 좀 지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남녀의 어떤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네. 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그 눈높이라고 하는 게 물욕과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네. 그 우리나라 결혼정보업체를 놓고 성 대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신 부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미혼분들 중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직업과 나이, 집안까지 고려해서 사람의 등급을 나눴다. 이거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셨던데요. 그러니까요. 국제 결혼은 매매혼이라고 비난하면서 왜 국내 결혼 업체는 비난 안 해요? 저는 국내 결혼 업체는 뭐 조건 말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내 결혼 업체들이 오히려 더 국제 결혼보다 더 교활하게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요. 예. 네. 소고기 등급 나누듯이 열몇 등급으로 나눠서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 주죠. 왜 국내 결혼 업체는
뭐 우아하고 국제결혼업체는 매매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은 여성에 대한 외모 지상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성은 외모 하나만으로 많은 걸 커버합니다. 네. 근데 옛날에는 남자들의 외모나 남자의 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남자는 네. 그냥 성실하고 열심히 잘 성실성을 가지고 열심히 가족 부양의 능력이 있고. 됐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뭐 남자도 잘생겨야 되고 키 커야 되고 뭐 모든 조건들이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네. 여자들은 하나의 어떤 미모만으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조건적인 면에서도 남자들이 네.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예. 남성들도 여성의 인품이라든지 예. 또 배려심 예. 이런 것도 많이 봐요. 직업도 많이 봐요. 물론이죠. 예. 그렇게 네. 봐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봐야 되죠. 성 대표님은 네. 그러니까 양쪽에 다 등급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여성의 등급만 나누고 혹은 남성의 등급을 나누는 걸 따로 비판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죠. 양쪽 다 등급을 양쪽 나눈 다. 건 예. 그런데 잘못됐다는 결혼이 적어지는 건 대장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국제 결혼은 이게 매매혼이다. 국내 결혼은 뭐 다소 우아한 거다. 이 구분은 문제가 있다. 거기 그건 동의합니다.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면 자본주의 사회 전체에서 결혼제도 자체가 거래인가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과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성 대표님. 남녀 관계에 있어서요. 사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순수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순수하다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속물적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남성은 하나에 집중하고 여성은 멀티플레이라고 아니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여자가 좀 더 속물적이죠. 네. 예를 들면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네. 현실적이고 잔인한 얘기입니다만 잔인한 얘기. 남자는 와이프가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와이프를 버리지 않아요. 예. 여자는 남편이 돈을 못 벌면 많은 경우 남편을 버립니다. 이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도 돼요? 아니, 많은 경우라고 네. 아주 많은 경우라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셨어요. 이혼에 남편이 이혼당하는 많은 경우가 경제적인 네. 이유입니다. 반대로 네. 얘기하면 남자는 다른 여자 때문에 바람나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더 많은 경우에. 그게 더 순수하고 인간적이라고 봐요. 그게 더 순수하고 인간적이라고요? 아니 돈 때문에 이혼한 것보다 사랑 때문에 이혼하는 게 더 순수하죠, 오히려. 네, 네. 그게 사랑이라고 할 자, 수 있는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네. 소재를 바꿔볼게요. 예. 여성부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성 대표님 여성부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하셨는데 네. 성재기는 왜 여성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어떠세요? 봤습니다. 늘상 네. 봤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여성부는요, 북극의 냉장고입니다. 북극의 냉장고. 예, 필요 없다는 여성부 뜻인가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네. 남녀 평등 이루어지면 여성부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 우월로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아직까지도 가부장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촌스러운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들. 네.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가부장제 시대입니다. 네. 입양 기간에 아이들 입양해 가는 사람들 부부들 10명 중에 9명 여자아이 입양해 갑니다. 네. 거기에다가 임신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들 젊은 부부들 80% 가까이가 여자아이 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야 흐러 여아 선호 사회란 말입니다. 지금은 네. 이미 가부장제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성부 처음 설립 취지가 뭐냐면은 위안부 할머니들 보상, 명예회복, 예. 그다음에 성매매에서 여성들 자활과 피해 방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성부가 주도한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 전부 다 해외로 나가서 가까운 일본에만 해도 5만 명 이상 성매매 여성이 한국 성매매 여성이 체류합니다. 입안의 방향은 맞더라도 네. 부작용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게 그런 취지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져서 현실적으로 법제도를 실시하다 보니 생긴 그렇죠. 생각하지 정책의 못했던 부작용과 예. 부작용이잖아요. 정책의 부작용과 네. 이데올로기의 실패입니다. 여성부가 그죠? 지난 예. 11월 달에는 국회에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허영심에 성매매를 해도 그 여성은 피해자라고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지금 허영심에 먹고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허영심에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서 외제차 몰고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그런 어떤 룸사롱 템프로 여자도 피해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예. 말이 안 되죠. 아까 그죠? 말씀하신 예.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네. 여성부가 하는 일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어서요.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힘든 일들. 저도 이제 그 갓난쟁이가 저희 집에 있어서 네. 회사 일하고 갓난쟁이를 보는 일 그 두 가지를 사실 시어머니 도움 없이는 일을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거는 예. 이해하겠는데 네. 뭐냐면은 그런 부분을 담당할 수 여성부가 있다는 하는 거죠. 일은 예. 예를 들어 한 달 가계비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가지고요. 네. 5만 원치 좋은 일밖에 못 한단 말입니다. 아.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치 일을 해야 되는데 네. 5만 원치밖에 못 해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그럼 효율성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효율성 왜 높입니까? 이미 지금 남녀 평등을 넘어 지금 여성 우월주의 국가로 가는데 여성부가 왜 필요할까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네.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김진 기자는 남자고 네. 저는 입사 동기라고 치면 네. 승진이나 아니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낳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승진에 누락이 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 취업하는 경우는 여성이 많지만 네. 승진하는 경우는 여성이 적습니다. 아, 이건 참.
참 이런 답답한 얘기를 이렇게 똑똑하신 분한테 들으려고 상상 못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승진시키고 먼저 취업시킨다 얘기 말이죠. 유리천장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유리천장 얘기가 아니라 여성이 아이를 낳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업무상에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홀하다는 말은 좀 틀렸는데 어쨌든 공백이 생기잖아요. 최소 석 달. 그러면 네. 그 아이들을 갖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 손해는 봐야죠. 그런데 남편도, 잠깐만요. 네. 남편도 그 소중한 아이를 보기 위해서 똑같은 손해를 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봐야죠. 남녀 평등이에요. 봐야죠. 그러니까 예. 남편도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성연대가 이번에 주장했던 거는 네. 남자들도 전업주부 하겠다. 네, 그거 저 남자들도 사실입니다. 육아휴직 휴가 의무적으로 네. 쓰자. 예. 이게 주장했거든요. 예. 이겁니다. 그런 예.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여성가족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예. 그다음에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를 폐지하자는 것이 반드시 옳으냐라고 질문이 옳죠. 드립니다. 분명히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성부가 제일 커요. 근데 뭘 하냐 말입니다. 그 수조원, 그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뭘 하냐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대한민국에 그 여성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여성단체가 500개나 됩니다. 도대체 네. 뭘 할까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세금으로. 예. 나머지 일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더 이상 없애야 될 불평등도 없고요. 없애야 될 차별이 없습니다. 성재기 대표님은 남자분이시니까 그 불편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은 어떤 게 불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뭐 우리가 계속 불편까지 될수 좀 있는데, 여성부 예.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 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네네네. 두 분의 말씀에 좀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게 예. 여성부가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건 분명히 그럼요.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성부가 수조 원대 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 지적해야겠죠. 그래도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저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리고, 그런 적도 있었죠. 네, 그리고 예. 지금 여성가족부의 업무는요, 부처가 아니라, 부가 아니라 한 국이나 그 밑에 아주 작은 어떤 부서 정도로도 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해낼 수 자, 있는 것이다. 대표님, 아. 여성부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대어주를 좀 바꿔볼게요. 예, 예. 자, 네, 아예 요거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를 해보시죠. 그 상임 대표로 계시는 남성연대에서 네. 대선 후보에게 10가지 요구하신 거 제가 네, 프린트를 네, 해갖고 왔는데 네. 읽어드릴게요. 네. 아동청소년보호법 전면 유보 재개정, 여성가족부 폐지, 군 가산점 부활 확대 실시도 있고요. 네. 경매매 특별법 폐지, 그다음에 성인 저예산 폐지 이건 뭡니까? 예, 죄송합니다.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 예, 예. 폐지,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 추방, 3D 업종 한국인 취업 지원, 남성 육아휴직 휴가 의무 사용, 그다음에 남성의 전업주부 가사노동 인정, 무고죄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군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중에서 송 대표에서 좀 크게 관심을 가질 네. 만한 것이 하나 네.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사병들의 월급일 인상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 포퓰리즘에 해당할다라고 아니요, 말씀하실 이건 것 같은데. 절대로 포퓰리즘이 아니죠. 네. 월급 사병 월급 있잖아요. 사실 뭐 8만에서 9만 원 오르고 10만에서 10만 이게 네. 무슨 돈이겠습니까만은 네. 이 국가와 국민이 우리 남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병의 의미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그 명예잖아요. 상징적입니다. 예, 상징적인 명예입니다. 예. 군에 계실 때 얼마 받았어요, 월급? 저는 그때 한 5,500원. 5,500원. 예. 저보다 나이 많으신가 봐요. 예. 제 동기들은 9천 원대 저랑 받았어요. 동기세요. 예. 아, 역시 5,500원. 그러니까 얼마 같은 받았어요? 대우로. 김진 기자는? 저는 78,000원 받았어요. 어우. 여기는 고소득자. 완신 세대네요. 네,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올려주는 것도 예, 그래서 이거는 명예거든요. 네. 정말 이 국가와 국민이 네. 다른 정말 우리가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신무기를 살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사실 여성들이 먼저 있잖아요. 군인들을 멋져하고 당신들의 노고를 감사해야 한다면 이 군인들의 전투력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왜 우리 또 선생님이나 저나 80년대 학번이고 80년대 군대를 갔지만은 네. 우리 그때는 군 가산점이 뭔지도 몰랐어요. 군 가산점이 뭔지도 몰랐다. 예, 왜? 그때는 왜 남자들만 군대 가야 되냐 이런 원망 없었다고요. 왠 줄 아세요? 그때 여성들은요 남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편안하다. 우리 동기 여자 하고들이 같이 울어주고요. 군대 그렇죠. 갈 때. 맨날 가면 네. 그 역 앞에서 같이 울어주고 저 네, 때도 네. 그랬어요. 여학생들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감사해. 인기가 많으셨던 거예요. 저는 안 그랬는데. 네. 저도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남자들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네. 칭찬은요 남자라는 개체를 목숨도 걸게 해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해 줄 때, 감사해 줄 때, 예. 그것만으로 월급이나 군가산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남자들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예요. 아, 그건 네. 혜택이 아니라 네. 국가에서 네.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당신들에게 고마워라는 표시라는 뜻인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게 혜택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자, 78,000원 받았는데 음. 반응들이 좋아서 제가 꽤 많이 번 것 같다는 글쎄요. 아니, 엄청난 차이, 10배 그렇죠?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개선되겠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짧게요. 네. 저는요,
그 남성연대가 해야 될 일이 뭐 된장녀나 뭐 꼴팸이나 싸움이 아니라 남자들의 의식을 먼저, 남성대의 가장 큰 적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의식 변화가 두 오히려. 가지인데요. 네. 예, 의식 변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보다 강자라는 그 의식, 이 고정관념 굉장히 나쁜 겁니다. 자기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보다 더 강자다 이런 고정관념이 어떤 면에서 여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인 또 것 다른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남자들이 여자들 좀 내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남자들이 전부 다 여자들 외모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면 깊고 성품 좋은 여성들은 놔두고 정말 외모만 꾸미는 그런 여자만 보니까 된장녀들이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먼저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생각만 좀 전환이 되면 이 나라가 많이 바뀔 거예요. 하지만 성재기의 주장과 표현 방식이 점점 과격해지면서 지난해 말부터는 찬반 논란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그의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등을 돌리는 사람도 하나둘씩 늘었다. 지지했던 거와는 다르게 좀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론이나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들이 조금은 좀 너무 가격해 보이거나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전개됐던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역차별 받는다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여자들이 불리한 게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남성연대는 정부 지원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저기 이제 정부가 지원 안 합니까? 예, 국민 세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정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받을 네. 수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여성가족부 밑에 가서 감독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정부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거부했군요. 예, 쉽게. 거부했습니다. 네. 예. 성재기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이유에 대해 남성연대 측은 성명서를 내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변 인물들은 남성연대가 재정적 위기 국면에 몰린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한다. 수입보다 지출이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한 달 그러면 그게 총일 거예요, 아마.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지출 거의, 수입이 거의 뭐 몇천만 원대인데, 뭐 지출은 억대, 이렇게. 이제 점점 그 이전에 황 대표님 지지했던 사람들도 좀 호응이 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황 대표님도 계속해서 이제 점점 힘들어지던 가운데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의학 처방을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이제 하는 성격의 이제 그런 돌발적인 이벤트를 마련을 해가지고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지 않았나. 성재기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예고 투신을 둘러싼 논란은 뜨겁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 죽음으로 가는 길은 택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항상 하셨던 일도 하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이셨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여성부 앞에서 삭발 투쟁을 하시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충분히 알릴 수 있는데 굳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고인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사실이고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에 있어서 다수의 과격함이 너무 위험하고 또 사회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바보 같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냥 좀 더 밀고 나가는 쪽으로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의견 대립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죽음으로 다가와서 저는 많이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안타깝다. 네, 많이 안타깝다. 자기한테 빚을 갚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후원금이긴 하지만은. 그런 거는 자기 노력으로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요.
결국 논쟁적 죽음을 맞이한 성재기 씨.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목숨을 담보로 한 무모한 선택이었을까? 그 어떤 것이든 성 씨의 죽음은 2013년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한 단면일 것이다.